안녕하세요. 이은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들, 임대료 상한 요건이랑 그리고 과태료, 어떤 걸 안 지켰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이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한다는 이 임대료 상한 요건을 만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연 증가율 5% 이내라는 거는 최초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이 도대체 언제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사례를 보시면요. 이미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주택을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이때 등록을 했어요. 기존 세입자가 있죠. 이럴 경우에 기존 세입자 있는 경우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처음 하는 이 임대차 계약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봅니다. 이걸 최초 계약으로 봐서 이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때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최초 계약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임대료를 이때보다 5% 상한 제한 받지 않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 계약 이후에 계약하는 것부터는 5% 상한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계약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면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이제 임대하려고 할 때 그 분양 아파트의 입지 물량이 갑자기 확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입지 물량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서 전세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임대료, 내가 지금 전세값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돼서 내가 다음 임대료를 5% 이내로 밖에는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불이익이 되실 수가 있겠죠. 이때는 임대주택 등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을 보시면요. 앞에랑 똑같죠.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게 최초 계약이 돼서 이때는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것부터 적용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직 분양받아서 아직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먼저 해놔버렸어요. 그렇게 되고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임대주택 등록한 이후에 요 임대 계약이 최초 임대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기준이 돼서 그 다음 임대료는 5% 상한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만약에 요게 전세가액이 뭐 한 시세가 7억이어야 되는데 이게 물량이 확 풀리면서 요게 지금 5억밖에는 못 받아요. 똑같이 5억에 전세를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5억에 구했는데 이 사람은 임대주택 등록을 구한 다음에 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계약을 할 때는 요거를 시세대로 다시 7억으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요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한 다음에 세입자를 받았어요. 그럴 때는 요게 최초 계약이 되기 때문에 요 다음 올릴 때는 요 5%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세대로 이렇게 올리기는커녕 5% 이내로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제 세제 절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 등록을 먼저 하지 말고 세입자가 들어온 다음에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2019년 10월부터는 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법은 일단은 어떤 경우부터 적용이 되냐면요. 이 개정된 법 시행일 2019년 10월 24일이 될 텐데요. 이 이후에 등록하는 이후에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이 될 건데요.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최초 계약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이후에 등록한 임대주택부터는 기존 세입자가 있는 요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고 그 다음 임대 등록을 하고 나서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은 이때부터 5% 이내에 인상밖에는 할 수 없게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좀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때 이후 등록하는 분은 기존 임대료부터 5%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도 세제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요 임대료 상한 5%를 지켜야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태료가 대폭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하라고 했죠. 구청에 등록하는 거는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구청에 등록하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요건을 뭐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들 몇 개를 보시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등록상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1차 위반은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팔았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주택당 그러니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요게 올해 10월 이후에는 3,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000만 원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만약에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해서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이었는데 이때 3,0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오피스텔을 임대주택 등록했다라는 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제 혜택들을 볼 수가 있지만 임대주택을 등록함으로 인해서 이런 의무들을 다 지키셔야 되고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뭐 의무 임대기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는 내가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얼마만큼이고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전에 잘 체크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